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대 이하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공사 P4, P5의 얘기도 많이 듣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본다 그러면 HBM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은 반도체를 지배합니다. 이건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과제와 이제 기회, 이런 제목으로 가지고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건 신문 기사에 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제가 소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HBM을 지배하는 자가 반도체를 지배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3등이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중간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고, 이어서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또 발표를 할 겁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23년부터, 22년부터 됐지만 실제적인 23년, 24년, 25년 AI 반도체 시장 흐름은 HBM입니다. 그래서 HBM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개별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데 큰 영향을 주는 거고, GPU, NPU, AI 서버 등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핵심 인프라의 중심에는 항상 HBM이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현재 HBM 시장에서 다소 뒤처진 위치, 과연 다소일까요? 상당히 많이 뒤쳐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전투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요? HBM이. 그래서 이 시장을 삼성이 지금 놓치고 있고 지금 계속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AI가 대폭발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중간중간 HBM AI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지만 그건 안 맞아떨어집니다. 이번 주에도 보면 키움증권에서 하반기가 되면 SK 하이닉스의 HBM의 그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 그 주도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는 폭증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H100, H200, AMD MI300, 355,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의 B100, B200, GB200, GB300. AI GPU는 연산 능력보다 메모리 대역폭, 그 다음에 용량이 성능 병목 요인. 그러니까 이 HBM은 대역폭이 커야 됩니다. 고대역폭. 그래서 HB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HBM3, HBM3E, 이런 HBM4, 이런 제품들은 DDR5에 비해서 가격이 5에서 10배 정도. 프리미엄 메모리입니다.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이 되고, 이거 HBM은 고객의 주문이 없으면 생산을 못합니다. DDR4, DDR5하고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스펙에 맞춰서 대량 생산을 해놓으면 팔아먹을 길이 열리지만은 HBM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재고를 상당히 이게 삼각처리를 했는데, 그거는 1분기 때 HBM 12단 대량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6월달에 콜 통과가 안 되면서 일부분을 재고 삼각 처리를 한 거죠. 시장의 판도를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의 우위고 삼성의 반격을 시도를 하는데 삼성의 반격이 아직까지 눈에 뚜렷하게 나오진 않고 중간에 마이크론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형편이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HBM3E 공급 시장 점유율 70% 이상 12단을 얘기를 합니다. 8단도 지금 상당하죠. 삼성은 HBM3 수율, 발열, 이런 전성비 이런 데서 일부 고객만 확보를 했어요. AMD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이라든가, 반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의 그 밖에는 없는 거예요. 25년도 하반기 수율 개선과 12등 인증 가시화가 승부처입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언제쯤 엔비디아의 콜 통화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자,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를 보면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맞습니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게임은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HBM3는
SK 하이닉스한테서는 지금 시장이 거의 뭐 그냥 다 이제 점유율을 아니죠. 뭐 HBM3E 8단 12단 HBM4로 넘어가다 보니까 HBM3는 SK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일부 납품을 하고 있고 HBM3 인증은 SK는 8단 12단 완료를 했고 삼성은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HBM4 개발 25년 3월에 SK는 시제품을 공급을 하고 10월 달부터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25년 7월 초 8월 초에 샘플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패키징 호환성 굉장히 중요하죠. TSMC의 코워스하고 대응이 잘 되고 있죠. 그러나 삼성은 아직 여기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생산 능력은 전용 라인 증설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전, 그 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평택이라든가 운양, 그 다음에 천안 이런 데다가 지금 패키징 그 다음에 D램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죠. 삼성은 기술력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자본력 측면에서는 충분하게 반전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력은 약간의 의문이 있기는 있지만은 인프라라든가 자본력은 대단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죠. 수율이라든가 신뢰성, 속도 개선의 3박자가 3분기에서 4분기 내에 가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사를 대부분 댓글이 달린 거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딱 제품으로 보여달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전략적 전환을 봅니다. 삼성이 취해야 할 5가지. 수율 안정화, 두말하면 잔소리죠. 고객 수주 확대, 엔비디아라든가 AM, 엔비디아를 뚫으려면 콜을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그 외에 반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의 또 수주를 받으려면은 퀄이라는 EKS 인증 마크 같은 그건 필수라는 거. 패키징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요거는 괜찮아요. 퀄 통과만 된다면은 생산 능력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캐파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HBM4 선제 대응. HBM4도 지금 3사 중에 제일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 중요한 이유 why it matter.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파운드리가화된 고객 맞춤형 메모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던 DDR4, DDR5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생태계의 관문입니다. 게이트키퍼입니다. 모든 고성능 AI 가속기 칩은 HBM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GDDR 이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GDDR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HBM의 그런 그 고대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AI 가속기는 HBM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패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메모리를 공급하는 자가 시스템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모든 종류의 HBM 풀스택 프로바이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HBM2부터 시작해서 HBM4까지 모든 종류의 HBM을 다 생산하고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TSMC, ARM 등과 대등한 협상력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탁월하니까요. 수율도 좋고 제품도 좋고 성능도 좋고 삼성의 통합 구조의 강점 이게 뭐냐면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이게 3박자를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수직 계열화라고 얘기를 하죠. 중장기 HBM, AI, SoC 시스템 온칩이라고 얘기하죠. 통합 제품 개발을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삼성이 이게 큰 강점이긴 하지만 약점이에요. 뭔가 2%, 5%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HBM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 삼성이 올 하반기, 3분기, 4분기를 만일 퀄에 실패를 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계 전통적인 강자지만 AI 메모리에선 지금 3등입니다. 지금 잠시 흔들렸다고요? 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HBM3 수율 안정화, 고객 확보에 성공한다면
올해는 거의 틀렸습니다. 그리고 26년부터 HBM4, HBM3E 12단부터 이제 HBM4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해야 할 단 한 가지, HBM을 지배하는 자라는 자격을 기술과 실행력으로 입증하는 것,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HBM의 시장의 규모는 지금 뭐 점점 커갑니다. 그죠? 점점 이 연도별 성장률도 엄하게 커져갑니다. 이런 시장을 삼성전자가 지금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거는 뭐 지금 기술력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 거죠. 제가 제목을 하나 또 달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전과 같은 실적, 매출을 올리려면 HBM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아니면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예전과 같은 압도적인 반도체 실적을 다시 내기 위해서는 HBM에서 기술적으로 상업적으로 우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HBM이라는 게 전에 뭐 D램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HBM이 삼성의 미래 반도체 사업 전체의 출발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왜 HBM이 실적 회복의 핵심인가? 뭐 매출을 보면 압니다. HBM은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DDR5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의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반도체입니다. HBM은 DDR5 대비해서 5에서 10배. 고객도 제한적이에요.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브로드컴 잘 만들기만 하면 지금 팔아먹는 시장은 아주 뭐 그냥 무한정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초기 공급만 성공하면 장기 고수익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3분기 뭐 8단, 12단 HBM3 1월 콜을 통과한다면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년 초부터 대량 공급이 가능하죠. SK하이닉스는 HBM3E 8단 12단만으로도 메모리 부분의 영업이익이 2분기에 지금 9조 이상을 지금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2배죠. 근데 반도체만 생각한다면 삼성전자가 2분기에 반도체 영업이익은 1조 원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해도 영업이익이 9조가 넘으니까 거의 8, 9배를 그냥 이익을 남기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도 과거에 이제 뭐 낸드 플래시라든가 DDR5에서 보여준 높은 마진 구도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드시 HBM3E를 콜을 통과를 해야죠. HBM은 고성능 반도체 시스템 전체의 허브입니다. 허브. 중심 허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GPU, NPU,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에서 전부 이 HBM이 필수입니다. 이걸 지금 하지 않고는 삼성전자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HBM을 장악하면 고객사, GPU 고객사 협상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파운드리 패키징 사업까지 고객을 유치할 수가 있고요. HBM은 단일 제품이 아니라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되는 관문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은 현재 HBM에 뚜렷한 수익 성장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DDR5, DDR4 이런 거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고, 낸도 마찬가지고, 파운드리는 1분기에서도 지금 뭐 한 4에서 한 7조 정도 적자를 받고,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엑시노스 2500이 G플립에서 어떻게 결과를 낼 건가 그것도 좀 봐야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보면 지금 당장 HBM만이 실질적인 수익성을 회복하고 주가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삼성의 실질적인 회복은 HBM 기술력 회복, 고객 신뢰 확보, 고객사 확보, 이 세 가지가 그냥 핵심인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왕국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HBM3의 조기 안정화, 4분기 대규모 공급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HBM4에서 기술 주도권을 탈환하고 속도라든가 용량이라든가 발열, 인터페이스 모두 이 포함된 것을 기술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삼성은 정말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기술력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AA 서버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HBM 수요도 증가하고 메모리 실적이 개선될 겁니다. HBM 고객은 파운드리라든가 패키징 고객도 이렇게 같이 전이가 되고 삼성전자 전체 반도체의 실적에서 그냥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그 핵심 이유가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보면 예전에 삼성전자 반도체는 모든 용도에 대응하는 범용 무기를 잘 만들고 잘 팔았어요. 삼성이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A라는 제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리 소문도 없이 A를 딱 내놓고 잘 팔아먹고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삼성전자는 정밀 타격이 가능한 고성능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만들고 있는 거죠. HBM이 그 무기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그걸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HBM을 지배하는 자가 반도체를 지배한다. 이 제목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분발을 기대하고 삼성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